안녕하세요. NIB 초대석의 오주훈입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자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 김현성 교수님 모시고 지역 발전 방향과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요즘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야인가요? 네, 기업들이 어쩌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 이거는 아마 모두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조업에서 새로운 융합 방식으로 서비스를 연결하는,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도 만들고 새로운 이익도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름하여 서비타이제이션,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그런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주로 얘기를 나눌 이 비즈니스 트렌드는 서비타이제이션과 구독경제라고 하셨는데요. 이 단어들의 개념이 아직은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 서비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하면 뭐 외국어니까요. 영어 표현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냥 번역을 해서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조업이 어떻게 제조에서 생산한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연결해서 제공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고요. 제조업의 서비스화라고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고 나서 그 물건에 사용하는 과정에 관한 애프터 서비스, 사후 서비스 같은 걸 같이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아주 간단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서비타이제이션이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제조업이 혁신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왜 이 시점에서 서비타이제이션이 주목을 받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왜 네. 그러냐 하면 기업들은 늘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고민을 하냐 하면 어떻게 하면은 더 발전할까, 성장할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할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새로운 걸 좀 찾아내려는 노력,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다가 뭔가 합치거나 또는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환경이 변하고 있고 고객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템만으로는, 제품만으로는 이익 내기도 쉽지 않고 성장하기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뭐랄까요, 활로를 모색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대안이 있겠지만 제조업체는 특히 서비타이제이션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요즘 주로 적용되고 있는 이 서비타이제이션의 사례에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물을 마신다 그러면요, 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생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생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네. 고객은 왜 물을 마실까 생각을 해보면 목이 마르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 그냥 생수를 사는 것도 좋지만 집으로 누군가가 생수를 배달해 준다 또는 정수기가 있다 그러면은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게, 고객이 원하는 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정말 물인지 아니면 물을 마셔서 뭔가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인지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표현을 이제 정리해 보면 제품에서 솔루션으로 뭐 이런 표현을 좀 합니다. 프로덕트에서 솔루션으로요.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품으로 할 것인지 고객이 원하는 그 말하자면 니즈라든지 원트라든지 뭐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고객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그때그때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타이제이션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정말 편리하고도 또 굉장히 뭐랄까요, 가치를 높여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요즘 용어로 표현하자면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고객들은 비용도 적게 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우리도 이제 뭐 50년, 100년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새로운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제품 갖고는 기존의 아이템 갖고는 이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비슷하면은 더 높은 가격을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해서 얻는 어떤 이익 플러스 일종의 사용료 같은 수수료 같은 그런 개념의 부가적인 이익을 같이 연결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제품에서 솔루션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그냥 작은 어떤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수입을 받아내려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 서비타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구독 경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구독하다 할 때 그 구독이 이제 서비스 모델이 된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럼 구독 경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신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저 케이블 네. TV도 방송도 월 얼마 이렇게 비용을 내고 구독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이런 용어도 가능할까요? 자동차를 구독한다. 어떤 걸까요? 그렇죠. 네. 또는 뭐 KTX나 SRT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구독한다.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동차 사용을 일종의 렌탈 빌려서 쓰는 것처럼 비용을 내고 이제 이용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소유를 자동차를 하고 있는 것에서 공유로 가는 이제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는 그런 모델인데 그 공유를 한다는 것은 소유권은 나한테 없지만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비용을 내고 몇 번 또는 며칠 동안은 몇 회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그런 서비스의 권리를 구독하는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간식을 배달한다, 취미를 배달한다, 뭐 이런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사업 소개 내용 같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렇죠. 간식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TV를 보시면서 뭔가 드시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간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구독 모델로 구현해 갖고 성공하는 회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영국 회사인데 그레이즈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 네. 회사는 조금 됐습니다. 뭐 최근 회사는 아닌데 이 회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들이나 또는 요새 이제 혼자 저 뭐라 그럴까요? 독신이라고 그럴까요? 뭐 혼자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이렇게 간식을 먹을 때 맨날 먹는 건데 슈퍼에 가서 이렇게 사 갖고 오는 것도 있고 인터넷 배달도 하는데 이 회사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고객들이 원하는 간식을 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박스에 딱 넣어가지고요. 일정한 양만큼을 싹 보내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먹어보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지만 맛이 없거나 원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맞춤으로 주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정한 비용을 내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간식을 슈퍼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구독해서 먹는다. 이제 그런 모델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템들이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와 연결되면서 돈벌이가 되는 그야말로 스타트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 그렇다면 왜 고객들은 이 구독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혹시 뭐 그림이나 또 네. 음악이나 이렇게 예술 작품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아주 멋진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우리 집 거실에다 탁 걸어놓고 보고 싶은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림 구매하는 것은. 그래서 그거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림을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작가의 그림을 예컨대 한 달에 비용을 얼마를 내고 걸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연장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은 다른 그림으로 교체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작은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으니까 고객들한테도 아주 편리하고도 좋은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통해서 뭔가 가치를 내가 얻고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 공유와 그다음에 어떤 경험이라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산다, 경험을 이용한다 이런 쪽에 새로운 모델이 등장함으로써 구독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독 경제와 서비타이제이션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또 이 결국 고객에게 새로운 선택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이제 변화가 막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융합이 된다 그러죠. 섞인다 그러죠. 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저 TV를 안 보실 때 TV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TV를 끄면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회사에서 테레비를 껐을 때 거기에 고객이 원하는 그림이나 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보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걸 제공을 했어요. 네. 예를 그렇죠. 들면은 이제 TV를 구매할 때 뭐 TV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사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아, 나 저 TV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네, 좋죠. 네. TV를 판매하는 회사가 지금까지는 TV만 팔았습니다. 네. 그죠? 그런데 TV를 팔면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새로운 제품을 고객들이 더 사게 만들까? 뭐 그런 아이디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TV를 한번 팔고 나서 고객하고 거래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몇 사람들하고 아마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네. 어떤 걸 생각해냈냐면 TV를 안 보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이나 무슨 작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선정을 하면 그거를 계속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얼마 내면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림을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인상파 예를 들면 뭐 그런 뭐 어떤 특정 화가의 그림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화가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또는 신예 작가들도 있겠죠. 신진 작가들도 있을 텐데 그 작가들 입장에서는 그 그림을 소개할 기회가 또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는 되지 않더라도 그림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계기가 되겠죠. 얼른 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른 예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이제 시집 올 때 결혼할 때 냉장고를 사왔어요. 네, 뭐 그 그렇군요. 혼수라 그러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제품 정말 너무 품질 좋습니다. 고장이 그렇죠. 안 나요. 몇 년을 썼는데 뭐 거의 몇십 년을 20년을 썼는데도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냉장고 중에 이제 양문형 냉장고라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해가지고 네. 양문형 냉장고가 좀 용량도 크고 쓸모도 있으니까 이사를 하면서 그 냉장고를 더 하나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를 사면서 정수기가 연결돼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계산을 하는데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2번 결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죠?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는
냉장고에 대한 결제고요. 또 하나는 정수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사용료를 같이 내는 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요. 정수기는 메인티넌스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와가지고 정수기를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냉장고를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붙어 있는 정수기에 음료 제공 서비스를 그러니까 물, 음용수 제공 서비스를 우리는 구독하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제품의 서비스화와 구독 모델이 이렇게 만나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이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소비에서 공유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전환에 따른 지역 기업의 대응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기업들 특히 이런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변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일수록 그런 고민이 많을 텐데 여기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한 가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에다가 무엇을 더할지 무엇을 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한다는 것은 아마 추가적인 아이템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우리가 새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지 예를 들면 점검을 해준다든지 네. 또는 수리를 해준다든지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고장이나 문의가 있었을 때 그걸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면 좀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뺄 것은 뭐가 있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했거나 조금 힘들었던 일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을 이용해서 바꿀 것인가. 네.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그전에는 뭐 전화나 팩스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했다면 이제는 이제 실시간 SNS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훨씬 편리한 그런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희 제조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조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또 제안을 하고 있죠. 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계속 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정책을 제가 한번 상세히 들여다봤더니 한 세 가지 방향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오늘 말씀드렸던 서비타이제이션이 들어가 네. 있어요. 그렇군요. 예, 정부에서도 이걸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스마트 공장, 네. 공장을 전부 인공지능이나 AI나 그다음에 IoT 센서나 이런 걸 연결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뭐 그런 변화를 하는 게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봇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다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쉽게 말하면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금방 이게 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이 셋 중에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것, 네.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제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서비타이제이션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품만 판매하던 그런 비즈니스 거래 관계에서 제품과 더불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정보나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하시다 생각하시면 제가 뭐 학교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요즘 젊은 학생들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 오픈하셔서 정보를 오픈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좀 그런 아이디어를 보탤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산학 협력이 되는 좋은 학교와 또 산업계가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저희 젊은 학생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감히 한 말씀 드린다면요. 여러분들 요즘 어떠십니까? 정말 과거와 너무너무 다른 그런 상황을 많이 겪으시죠?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고 20분, 30분 기다렸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아마 송금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만을 위해서 은행에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줄어드신 것 같아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뭔가 몇 번의 동작을 통해서 송금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큰 변화의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제가 그 너무 전통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 하나하나를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조금 예측하고 선도하기 위한 노력은 역시 특히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역시 우리가 조금 책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너무나 전통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변화, 트렌드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제언들을 내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좀 섭렵을 하기 시작한다면 IT 기술의 발전과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는데 그때 우리 그 학생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잘하고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생각에서 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특히 젊은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신다면은 독서를 조금씩 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독서를 올해부터 좀 많이 해볼까 하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김현성 교수님과 지역 발전 방향과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유익한 소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